지난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미 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법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.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한 고법부장 판사는 이미 인권법이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다 친위대로 변질된 것 같다는 그 아주 혹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한 전력이 있습니다. 이미 하는 한 모임이 그 법원의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념 편향성의 우려를 강하게 준다면 이미 그런 모임에 대한 어떤 해산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대법원장께 진지하게 건의를 좀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.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. 그건 인정합니다.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. 최고법원의 판결이네.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받을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 모순이 있고 법리적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. 이재명 판결이 정치하는 대법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. 이 사건에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했다는 부분은 사실인지 끝났죠. 예, 네, 그 돼 있습니다. 그걸 근거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판단이 나온 겁니다. 자, TV 토론에서 법리적으로 한번 볼까요? 즉흥적 반박이었고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범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 보기 어렵다. 전 이 판결에서 이 범죄 의도를 설치한 대법원의 판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. 자, 허위 사실 공표에서 고의는 뭐가 있습니까? 제기하고 있으나 아니면 우려를 제기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게 공표된 거 TV 토론이 당연히 공표되죠.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고의는 뭡니까? 행위에 대한 고의 아닌가요? 그런 걸로.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되는 거죠. 저는 지금 이 대부분의 설시에서 범죄 의도라는 것은 고의 이외의 별도의 구성 요건을 설시한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.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고의라고 인식한 부분에서 범죄 의도를 이렇게 고의로 볼 수는 없죠. 증거와 또 기록 전체를 다 검토한 다음에.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. 예. 2차 토론회에선 질문도 없이 선제적으로 사전 질문 안 받고 자기가 먼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. 질문도 없는데. 자, 그럼 이것도 즉흥적인 답변인가요? 그거 아시죠? 두 번의 저희 TV 토론에 있었던 거. 예, 제가 토론을 보진 않았지만 아니,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? 판결문은 봤습니다. 예. 그래, 그건 즉흥적 답변이 아니죠.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서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.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거는 아시죠? 선제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시죠? 판결에 따르면은 뭐 그렇게 돼 있지 되어 있는 않습니까? 것 같긴 합니다. 판결이야 사실관계를 근거로 썼지 않습니까? 자, 이거를 선제적 답변의 실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이건 너무 법 기술적인 거 아닌가요? 앞에 부분의 즉흥성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만 질문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걸 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 선제적 답변의 실질을 갖는다. 나는 이거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법관들이. 자, 또 하나 볼까요? 아까 정전식 의원이 질문했습니다. 이 지사가 질문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냐로 해석해 이를 부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소위 관시법적 표현을 썼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지사는 직권 남용해서 강제 입원시켰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? 대법원 표현이. 자, 그럼 이 내용과 이 앞에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 즉흥적 반박이었다. 이거 표현을 했습니다. 이 두 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? 제가 내용이 모순되죠, 분명히. 적극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. 네, 분명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네.
자, 이걸 법리를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이 법리를 비틀어서 기계적 판결을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강한 대법원 판결에 비난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정치를 했다. 그리고 이재명 그 도지사를 무죄를 위한 판결을 했다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. 저도 30년의 법조인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 평석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그걸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던 추억이 많습니다.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한 논리적 모순, 기기적 표현에 의해서 대법원이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. 제 질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. 어느 자리에서나 저는 제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